하이 여러분, 모터팩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HMZ님의 요청을 받아 리비안 R1T 전기 트럭을 실제 시승해본 각각 해외 미디어들의 솔직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는데요. 이 소식을 보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려요. 리비안 트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나 스펙들은 많이들 접해보셨겠지만 직접 시승해본 사람들의 소감을 종합한 내용은 접해보시기 흔치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차에 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당연히 실내 공간인데요. 리비안 R1T의 실내는 미래적이며 깔끔하고 따뜻한 스키 라운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고요. 중앙에는 테슬라 모델 3의 15인치 디스플레이보다 약간 더 큰 16.5인치 터치스크린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단은 메뉴를 통해 주요한 기능들을 바로 볼 수 있고 운전자 프로필에 좋아하는 드라이빙 모드, 각 드라이빙 모드의 기본값에 해당하는 차체 높이, 딱딱한 정도, 회생제동마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신저 관련 창과 맵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 가끔씩 멈추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있었고 화물을 싣는 트럭 베드에 커버를 자동으로 씌우는 기능을 사용하다가 오류가 있어서 결국 센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리셋하기도 했으며 차가 움직이는 동안 오프로드 기능이나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리비안의 OS는 현 테슬라의 OS 수준이 아니라서 안전성이 떨어지며 아마존 알렉사와 스포티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는 좀 더 많은 테스트를 거쳐봐야 알 듯합니다. 차량 내외부에 마련된 6개의 USB-C 포트, 4개의 110V 단자, 3개의 12V C거잭과 더불어 센터 콘솔에 2개의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충전 및 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좌석은 4명이 앉기에 편안하고 5명을 끼어 앉는 감이 있긴 한데 앞좌석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매체들이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좌석이 편안하고 시야가 확 트인 데다가 193cm의 사람이 앞좌석에 타도 공간이 넉넉하고 앞좌석 2시트 모두 럼버 서포트 기능을 전동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시트의 승차감은 매체마다 다른 평가를 내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뒷좌석 시트가 앞좌석에 비해 딱딱하고 등받이 각도가 거의 수직인데 각도 조절마저 안 돼서 키가 큰 사람에게는 불편했다. 심지어 등받이 쪽 부드럽지 않은 소재가 있어서 등을 찔렀다면서 9시간 동안의 긴 주행을 마친 뒤 목과 어깨가 마치 오랜 시간 비행기 뒷줄에 갇혀서 생긴 피로감과 맞먹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뒷좌석 레그룸이나 헤드룸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뒷좌석 공간은 벤츠 S클래스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중형 크로스오버가 갖는 공간감 수준이다 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비안 R1T의 상위 모델, 즉 런치 에디션과 어드벤처 트림에는 1200W 출력의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사운드가 볼보의 바우 앤 윌킨스보다 사운드가 좋다며 칭찬을 하기도 했고 센터 콘솔 안에 탈부착이 가능한 캠프 스피커는 블루투스로 되어 있어서 캠핑 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사운드가 좋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롭게 탈착이 가능한 것은 블루투스 스피커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 도어 쪽에 횃불 형태의 LED 손전등이 내장되어 있어 꺼내 쓸 수 있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자동 충전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일단 글로브 박스가 없고 그나마 팔걸이 아래 센터 콘솔 공간, 도어 수납 공간, 앞좌석 아래 작은 안경을 넣을 만한 슬라이드형 수납 공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바닥에 위치한 트레이가 전부라서 수납 공간의 개수는 많지만 공간이 적어서 더 넓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프렁크가 넓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프렁크의 크기는 311리터로 기내용 캐리어를 무려 3개에서 4개 정도 넣을 수 있거나 성인 1명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지녔으며 하부에 추가적인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화물을 싣는 트럭 베드 하부에는 언더 트렁크가 있는데 이곳에 스페어 타이어를 실을 수도 있고 배수 플러그가 있어서 아이스박스나 액체류를 담을 수 있는 저장고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트럭 베드의 길이가 137cm로 짧다며 아쉬움을 전한 매체도 있었는데요. 토요타 타코마 트럭의 경우 길이가 152.4cm인데도 짧아서 가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것보다도 짧은 137cm라면 작업용 트럭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일반적인 트럭에 범퍼가 없어서 트럭 베드에 오르거나 붙잡기가 어렵다. 물론 기어 터널 도어를 완전히 열어놓으면 그걸 밟고 올라가면 되지만 오르기 위해 열고 닫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의 실내나 외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전하고요. 그러면 과연 주행하면서 소음은 심하지 않은지 승차감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소음을 살펴보면 오프로드를 주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스무스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크게 들리는 것은 주변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 작은 돌들이 타이어에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고 전했으며 다른 매체들도 모두 소음에는 칭찬을 할 정도로
것도 리비안이 신경을 많이 쓴 듯합니다. 리비안 R1T에는 All-Purpose, 스포트, 오프로드, 견인, 컨저브 모드가 있는데요. 컨저브 모드가 가장 효율이 높은 모드로 사륜구동에서 전륜구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포르쉐 타이칸이 고속도로에서 레인지 모드 선택 시 FWD, Front Wheel Drive로 달리다가 엑셀을 세게 밟으면 자동으로 후륜 모터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과는 다르게 R1T는 컨저브 모드에서 전륜구동으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다른 모드를 선택하지 않는 한 후륜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고요. 이 중 몇 가지 모드를 시승해본 사람들에 따르면 주행감이 모드에 따라 달랐다고 하는데요. 스포트 모드에서는 지상고가 한껏 높아진 6,000파운드짜리 테슬라처럼 느껴졌다. 6,000파운드의 픽업 트럭이 아닌 스포츠 세단을 모는 것 같았다. 누군가를 R1T에 태우고 국도를 달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차에 탑승했냐고 물어보면 픽업 트럭인지 모를 정도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고요. 고속도로나 교외 지역을 달릴 때 스무스하고 편안한 주행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모드에서 34도나 되는 가파른 경사면이 있어도 긁히거나 위험한 상황이 없었고 커다란 바위를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던 트랙션을 유지한 채 넘어가는 것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트럭에 있는 언덕 내리막 모드보다 리비안 R1T에는 전기차 특성인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지 바위 크롤링 모드에서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오르고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로백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 중에는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스포트 모드로 달렸을 때 시속 0에서 96km까지 3초가 걸렸다. 4명이 탑승해 있고 짐도 실은 상태에서 오프로드 타이어로 시속 0에서 96km까지 3.5초가 걸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매우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 전기 세단처럼 가속시 시트에 파묻히거나 하지 않았다며 아쉬운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매체는 기존에 장착된 맞춤형 피렐리 스콜피언 올터레인 타이어의 내구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날카로운 작은 바위로 인해 타이어 측면에 구멍이 뚫렸고 결국 시속 12km로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리비안 직원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트럭베드 하부에 내장되어 있던 $600에서 $800에 해당하는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는데 10분이 걸렸다면서 타이어의 내구성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에서 빠질 수 없는 충전 성능에 대해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리비안에 따르면 240kW 이상의 전기 충전기에서 30분 충전으로 321km를 갈 수 있으며 전력 185kW로 0%에서 충전할 때 20분 만에 225km 주행 가는 거리가 추가되고 배터리 잔량이 80%에서부터는 충전 전력을 150kW로 낮춰서 충전한다고 합니다. 충전 관련해서 해외 매체가 장점으로 보았던 것은 포르쉐나 포드 등 웬만한 제조사도 아직 갖추지 못한 앱이나 키카드 없이 그대로 플러그만 연결하면 충전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며 놀라워하기도 하고 헤드라이트를 가로지르는 라이트바가 주간주행 등 역할뿐만 아니라 충전 중일 때는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충전이 완료되면 그린라이트로 바로 변경돼서 충전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충전 지표는 이렇게 테일라이트 하단에도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최대 주행거리 과연 리비안 R1T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리비안이 공식적으로는 R1T의 최대 주행거리가 EPA 기준 314마일 즉 505km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10,000불을 더 추가하면 더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어서 1회 충전 시 643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니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 시승자가 9시간 주행한 결과 자기가 시승을 했을 때 346km였던 주행 가는 거리가 143km로 떨어졌으며 만약 20인치 타이어가 아닌 22인치 타이어로 주행했다면 추가적으로 15% 주행 가는 거리가 깎여 나갔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떤 매체는 배터리가 63%인 상태에서 주행한 결과 주행거리와 남은 거리를 합쳐서 총 374km가 나왔으며 주행정보 컴퓨터상으로 풀 충전 후에는 총 434km 정도만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비는 커다란 타이어에 높은 지상고를 고려할 때 30분 주행으로 전비는 약 1kW시당 4.82km, 심지어 오프로드에서는 1kW시당 3.21km인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 물론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의 경우 EPA 기준 1kW시당 6.18km, 롱레인지의 경우 1kW시당 5.96km로 리비안보다 더욱 좋은 효율을 갖고 있긴 하지만 리비안의 경우 트럭이므로 모델 Y와 같은 SUV에 비해 1.8톤 이상 더 무거움으로 이는 꽤 인상적인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이나 첨단 사양을 빼놓을 수 없겠죠. 리비안 R1T에 대한 해외 매체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차체에 11개의 카메라, 5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있지만 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위한 것일 뿐 아직 자율주행 레벨 3가 아닌 레벨 2 정도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대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는지 매 30초마다 스티어링 휠을 흔들게끔 체크하는 반면 R1T는 손가락 몇 개만 대고 있으면 인식이 되어 편리하다.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은 꽤 준수한 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경우는 일부러 제한을 둔 거긴 하지만요. 한편으로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불완전했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잘 작동했으나 오토 스티어링을 적용했을 때 몇몇 고속도로 회전 구간에서 잘 잡지를 못해서 운전자가 컨트롤해야 했다는 분도 있었고요. GM 슈퍼크루즈처럼 지도에 인식이 되지 않는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던 점,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미러와 스티어링 휠 각도 조절 중일 때는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점, 내비게이션이 언제 턴을 해야 하는지 느리게 가르쳐줘서 하마터면 턴을 놓칠 뻔하기도 했던 점, 주변 차량의 거대한 그림자를 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선 업데이트가 언제 적용되는지 하드웨어가 현재는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로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한 탱크 턴, 아직은 모서리 쪽 4군데밖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360도 뷰 기능, 일반적인 전기차에 있는 보행자 경고를 위한 저속 주행음, 수평, 수직, 주차 보조 기능, 일반적인 트럭에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리막길 제어 기능 역시 아직 언제 가능하게 될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비안 R1T 전기 트럭을 시승해보면 장단점은 이렇다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리비안 R1T 관련 알아야 하는 내용이나 재미있는 댓글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 꼭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